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디딤돌 계단이나요. 이 축대를 쌓을 때 필요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서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집 지을 때 큰 돌 있잖아요. 자, 경기도의회에서도요 주축 역할을 하는 장대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오늘의 캠핑 주인공입니다. 캠핑손님 장대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장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민주주의와 장대석이라. 네. 이름이 두 개다. 거창합니다. 네, 먼저 성함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릴 때 친구들이 많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별명. 뭐 이제 짱돌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예, 별명을 지어준 거죠. 뭐 네네네. 놀리기보다 내지는 뭐 큰돌 이렇게 하기도 큰돌. 하고. 네.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네.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너무 거창한 소개 아닌가요? 뭐 시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또 정치의 목적이고 네. 또 하나의 목적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독재에 저항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바꾸는 게 민주주의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좀 확장이 돼서 뭐 학생 자치라든가 주민 자치, 시민 참여, 시민 주권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정치의 역할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과창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시민들의 참여 이런 네네네.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대석 의원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네. 그동안에 쫙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희가 꼬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인생 키워드 꼬지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눈먼 사랑. 눈먼 사랑이요? 눈먼 사랑이네요. 이야. 네. 얼마나 이렇게 뭐 사랑하셨길래 네. 왠지 애절함이 좀 네. 느껴지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제가 누구를 눈먼 사랑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시각장애 위급이라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의 이제 시력을 가지셨는데 아마 10살 땐가 좀 다치셨다 그래요. 예, 다치셨고 저희 아버님이랑 또 결혼해서 사셨는데 아버님이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위로 이제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제가 3남매인데 예.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일을 하시고 예.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들. 작년 9월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예. 갑자기 지병이 있으셨던 게 아닌데 갑자기 좀 돌아가셔가지고 좀 작별 인사를 할 시간 없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너무나 좀 힘들고 슬펐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 얘기, 저의 살아온 얘기 속에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머니와의 어떤 뭐 추억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고요. 예.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한번 그 조카 군대 면회를 가족들이 좀 다 같이 갔었어요. 갔을 때 이제 설악산을 한번 올랐었는데 이제 눈이 안 좋으시고 뭐 이러시니까는 등반은 안 되잖아요. 근데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설악산 케이블카 있죠. 권금성까지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셨었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는 거 참 좋아하셨지만 네. 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셨다는 거에 되게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설악산에 와봤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좋아하는. 그 앞을 못 보시니까 여행이나 이런 것도 자주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 좀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힘드시니까는 그렇죠. 그냥 나는 됐다.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이 정도. 이 정도였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아이고 여행도 좀 많이 가보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히려 이제 묘소에 가서 가끔씩 인사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 어머니의 존재는 엄청 크겠네요.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항상 작은 체구에 몸도 병약하시지만 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거나 이러지 않으셨는데 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접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바른 판단들을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좀 바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고 이게 이제 학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예. 어떤 뭐 법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세상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또 얘기하시고 예, 그랬던 것 예. 같아요. 또 우리 아드님이 또 정치하니까 네. 또 얼마나 또 바른 길로 가라.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은 어유 어쩔 수 없이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셨겠네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예. 아마 정치를 하기까지 그런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키워주셨던 덕이 있지 않았었나 네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눈먼 사랑, 어머니의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뽑아주십시오. 우리 집 기둥. 네. 아니 지금 어머님 얘기하시고 이제 네. 가족애가 네네.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뭐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본인? 아들 둘이겠죠. 네,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드님 둘? 네, 네. 제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든든하죠. 네. 이렇게 든든하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저희 아들이 둘인데 성혜연이, 시연이 해가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해가지고 20살, 18살. 이제 다 장성했네요 이제. 예, 아직 좀 어리죠. 자, 판 깔아드릴 테니까 어떤 아들들인지 우리 집 기둥 자랑 좀 해주세요.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처음으로 지난번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킨집에 아르바이트 치킨집? 신청을 네.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근데 네.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치킨을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한 마리 줬는데 자기가 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더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자기가 좀 월급을 받으니까 좀 예. 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듣는 순간 예. 이 친구가 얘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네. 20살이게요? 예, 20살이?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네. 생각하고 이런다는 모습 자체가 이야, 내 아들이지만 야 전 만약에 이 나이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전 언능 받아오죠.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또 일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제 배우자하고 예. 같이 이제 치킨 이제 알바는 다 끝났는데 예. 며칠 전에 이제 치킨집 가서 먹었죠. 성현이 엄마 아빠예요 이러면서 또 사 먹으면서 또 인사도 하고 근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웠었다고 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좀 되게 저도 뿌듯했습니다. 아유, 큰아드님 큰일 하시겠네. 벌써 생각이 그렇게 깊으면. 둘째 아들은 그럼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이고요. 그 친구 둘째 아이 시연이의 꿈은 이제 건축사인데 건축사. 왜 건축사가 되려고 해?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재밌어서 그 어린 친구가요? 네. 그 우리 세대 때 통하는 영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건축사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을 좀 나중에 좀 멋있게 자기가 지어주고 싶다고 이야. 이런 꿈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책 같은 걸 좀 빌려가면은 다른 책은 안 보는데 건축 관련된 책은 이렇게 좀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명확한 청소년, 네네. 자녀를 둔 부모님은 드물어요. 그렇죠.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뭔가 목표가 있구나. 네. 우리 이제 큰애는 경찰이 되는 게 꿈인 경찰. 거고 둘째 아이는 건축사가 되는 게 꿈인데 예. 자기 꿈들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이 박수를 좀 치고 싶은 아마 아빠 입장입니다. 엄마가 그만큼 또 잘 하시니까. 아닙니다. 성함이 장대석인데. 그래서 건축의 기본이 되는 돌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드님이 네. 또 뒤를 또 따르네요. 네. 자, 우리 집 기둥은 둘째 아들로.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재정구. 재정구? 재정구? 모르는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고 재정구 돌아가신 분이 국회의원님이시고요. 예. 빈민운동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저 들어봤어요. 맞아요. 청계천 판자촌에서부터 이 철거민들 위해서 살아오셨고 예. 서울 양평동과 목동의 철거민들을 함께 이주 시흥에 보금자리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면서 양평동과 목동의 철거민들의
이주 단지를 함께 만든 거죠. 이 네. 속에서 이 가난한 분들, 철거민들의 모임터를 만들고 사회적 주택을 만들고 네네네. 그리고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잼공장이라고 하는 약간의 자활사업 관련된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보금신협이라고 하는 사회적 금융을 만들었죠. 네네. 그리고 보금자리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와 작은자리 복지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요. 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버스 타고 가다가 저희 지역에 어떤 건물에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바로 그냥 내려서 들어갔죠. 아, 그 들어갔어요? 가장 사회복지관? 알고. 이게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또 들어갔어요? 네, 저희 지역에 복지관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시흥에 예. 처음으로 이제 사회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관장님 되시는 분이 그 보금자리 내진 작은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재정구 의원님의 어떤 삶의 기억들, 뭐 살아온 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뭐 하는 분이에요? 그게 전 사회복지학과 예. 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해 보실래?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이고, 바로 그냥 네. 취직?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을 작은 자리 복지관이라는 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예. 그 속에서 이제 복지와 운동, 사회 운동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지는 어떤 방향의 사회복지 운동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했고 또 정치와 복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계기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딱 만난 곳이 네. 바로 첫 직장이 된. 네네. 가봤더니 우리 고 재정구 의원님의 역사가 네. 있는 곳. 그렇죠. 이분의 철학이 우리 의원님의 어떤 발자취가 뭐 이정표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역시나 조금 더 사회복지 영역을 정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초적인 어떤 힘들이 되고 이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재정구 의원이 계셨다면 나중에 이제 경기도에는 장대석 의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네. 역할을 다 하시겠다. 네. 낮은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는 그런데 농정해양위원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가보고 싶으시겠네요. 나중에라도. 보건복지는 10대에 10대 하셨군요.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상임위보다는 새로운 상임위를 좀 가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고민을 했었고 그렇군요. 현재 농정위에 왔습니다. 부위원장이세요. 네네네. 요즘 최대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 쌀값 안정, 예. 쌀값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높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된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친환경, 결국은 이제 친환경 농작물들을 농수산물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생산해내는데 이것이 소비가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팔로개척.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소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량으로 좀 가져야지 이게 소비가 되잖아요. 네네네. 한 명 한 명이 살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좀 강화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친환경 관련된 단체들과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상임위 의원님들과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도 같이 가지고 이게 또 있습니다. 과거에 비했지만 학교급식 얘기하셨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그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농수산물, 우리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많이 학교급식에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좀 아직도 부족한가요? 조금 더 이제 학교 말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도 좀 확대가 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더 하는 좋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더 어리잖아요. 네.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아까 쌀값 얘기하셨는데 쌀값 안정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도 저기 충청도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네. 야, 이번에 풍년이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쌀값이 안 나와.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농사 지시는데 예. 쌀값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나 이제 쌀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농정해양위원회 우리 먹거리입니다. 하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제 시흥입니다. 네네. 시흥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까? 하는 교육 관련돼서는 저희 시흥이 시흥 주변의 도시들 중에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요? 예, 예. 지금 시흥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을 쭉 보면은 다 평준화 지역인데 예. 시흥만 유독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예. 우리 지역사회 어떤 문제가 좀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흥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문제 내지는 미래의 이 자족 도시들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들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과제들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평준화 문제가 좀 빨리 네.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시흥도 그렇게 좀 큰 도시인데 아직도 비평준화예요? 네, 아직도. 이게 참 안 좋거든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계급이 나눠져요. 그렇죠. 예. 또 공부 못했구나. 공부 잘했구나. 예. 근데 대도시들은 거의 다 평준화로 알고 있는데 저 시흥이 비평준화인지도 몰랐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수원이 1979년도에 굉장히 일찍 평준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네. 벌써 한 43년이 지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시행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네.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 너무 해야 심해졌죠. 되고 또 예.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정책에서 이런 문제들도 좀 어긋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 때는 그 2025년을 위해서 전면적인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흐름을 좀 만들어 가셨었는데 이번에 임태희 교육감님 이렇게 좀 취임하면서 이제 업무 계획을 쭉 보니 평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구조화를 그래요? 하겠다는 계획을 좀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도정 질문 때도 그런 질문드렸는데 예.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의 100년을 설계하는 분들인데 교육감님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좀 걱정이죠. 이게 지역에서 평준화 관련돼서 많이 네.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현안에 밝은 관계자 한 분 지금 깜짝 전화 네. 연결돼 있거든요. 네,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MCA 사무총장 김진곤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흥 YMCA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곤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석 의원님과 아는 사이세요? 예, 의원님 평소에 지역에 워낙 활동을 잘 하시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 예,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예, 또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도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의원님과 그 시흥 지역의 비평준화, 평준화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평준화로 오는 어떤 불편함, 뭐 민원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민원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이 시흥 지역의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도시의 규모와 인구 수, 또 학교별 교육 격차,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평준화가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평준화 시키는 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이제 평준화의 관점을 시작을 하려면 도시의 인프라 또는 도시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지금의 시흥의 대중교통 체계나 또는 권역화돼 있는 환경에서 이 전면적 평준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흥의 대중교통 체계 변경, 또 학교 간 교육 환경 개선, 또 권역화돼 있는 부분들을 권역과 권역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시흥을 권역화해서 권역화로
평준화를 시도하는 방식 네. 등등 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평준화가 짠 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입시 체계하고 교육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갖게 되는 학교 설화의 문제, 또 교복에서 오는 낙인 효과의 문제, 또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진로의 개척 등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많은 뭐 권역별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좀 언제까지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평준화는 다른 시들 보면은 한번 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제안이 되고 이러면 몇 년, 적어도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흥이 조금 있으면은 월곡 판교선, 신안산선 이런 전철 노선들이 다 개통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철역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순환버스 노선들이 많이 또 열리고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교통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갔는데 최소한 5년 정도 걸린다면은 네네. 5년 안에 많은 교통적인 여건들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머지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지금 이제는 들어가 줘야지. 미리 이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김진곤 사무처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이것 좀 해달라고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밝게 살 수 있도록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에 또 노동에 많은 관심과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건강하시고요. 아, 사무처장님 바쁜 시간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한 단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좌우명 그러면 되게 거창하게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윤동주 시인님의 뭐 있었는데 순간. 서시를 이렇게 예. 떠올리고 했었는데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뜻한 대로 꼭 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그 구불구불이라고 하는 구불구불. 단어를 많이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건배할 때 멋진 건배사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건배사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인생 뭐 있어 그러면은 구불구불 이렇게 구불구불? 합니다. 예, 뭐냐면은 이 빗물이 모여서 냇물이 모여서 구불구불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잃지 않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구불구불이라고 하는 건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어떤 한 단어? 예. 구불구불. 구불구불. 예. 인생 뭐 있어? 구불구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근하고 훈훈한 캠핑수다. 오늘 장대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름처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장대석 의원님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의정 토크쇼 캠핑수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시 2023년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